여러분, 만약 우리의 슬픔이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정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하나의 아주 놀라운 해결책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대체 무슨 문제들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아주 큰 고민거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깊은 파도 아래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선 바다가 점점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묘지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이 꽉꽉 들어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혀 다른 두 문제를 하나로 엮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우리 지구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 말이에요.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블루 엔딩 프로젝트.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인의 유골을 그냥 땅에 묻거나 흩뿌리 넣은 게 아니라 바다 생태계를 되살리는 친환경 인공 암초, 그러니까 리프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바닷숲을 가꾸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대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가능한 건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인공암초 하나 만들어서 바다에 넣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다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바다 환경에 맞춰서 완전히 다른 맞춤형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남해안 모델이랑 동해안 모델이 접근법부터가 아예 달라요. 자, 먼저 남해안 모델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리프의 표면을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다공성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산호 유충들이 착 달라붙어서 자라기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화려한 연산호 군락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갖 물고기랑 조개들이 맛집이다 하고 모여들겠죠. 그럼 그게 바로 새로운 수중 생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동해안으로 가볼게요. 동해안은 파도가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프는 디자인부터가 다릅니다. 감태나 대왕처럼 키가 큰 해조류들이 거센 물살에도 꽉 뿌리내리고 버틸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디자인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숲이 뭐라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블루카본 저장고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 목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리프들 그냥 시멘트 덩어리 툭 던져놓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술이 집약된 말 그대로 재난에도 끄떡없는 최첨단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핵심 기술이 바로 이 공기역학적 디자인이에요. 유선형 모양. 태풍이 몰아치고 막 엄청난 해류가 덮쳐도요. 이 모양 때문에 그 힘이 자연스럽게 싹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가 뒤집히거나 어디로 휩쓸려 갈 일이 없는 거죠.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와, 그리고 이건 진짜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걸림 방지 코팅인데요. 리프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특수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럼 바다의 진짜 골칫거리, 그 유령 그물이나 온갖 쓰레기들이 걸리질 않고 그냥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좋은 일 하려고 만든 리프가 또 다른 해양 쓰레기장이 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어쩌면 이게 가장 감동적인 기술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NFC 스마트 모니터링입니다. 리프 안에 작은 칩이 하나 들어있어서요. 남겨진 가족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흔적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가는지 그 바닷속 풍경이랑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기술이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와,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영리한 전략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법을 기가 막히게 활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유골을 영구적으로 봉안하는 게 아니에요. 해양 영양분이랑 같이 물에 녹는 특수 용기에 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용기가 바닷물에 스르르 녹아 없어지면 이건 법적으로 3분, 그러니까 바다에 재를 뿌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리프는 뭐냐? 리프 자체는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기부하는
인공어초로 법적 분류가 되는 거죠. 와, 이러면 새로운 묘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아주 깔끔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도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민관협력 PPP 모델인데요. 유가족이 내는 비용을 정부가 원래 하려던 공공바다숲 조성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사업 속도는 훨씬 빨라지겠죠. 윈윈 인셈이죠. 그리고 혹시 모를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서 학법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제로 시연해볼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블루 엔딩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영향은 뭘까요? 단순히 바다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련된 모두에게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데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선한 영향력이 정말 파도처럼 퍼져나가요. 먼저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관리비 걱정 없는 영원하고 의미 있는 안식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바다를 살리고 있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하고 물고기가 많아지니까 어민들 소득도 늘어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업적으로는 장내 문화에 ICT 기술을 접목한 완전히 새로운 K장묘 문화라는 수출 상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움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바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지막이 우리 지구 전체에 이렇게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지막 작별의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